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양말을 벗어도 발목에 깊게 남은 자국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날 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혈압은 들쭉날쭉,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도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뵌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례를 보면 공통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짜게 먹는 식사, 빠르게 먹는 식사, 그리고 식사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혈당은 식사할 때마다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흐름을 부드럽게 멈추게 하는 아주 간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특별한 약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먹고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를 매일 먹는데도 혈압이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오이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해외 건강 가이드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중요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오이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이를 먹으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지금부터 식탁 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혈관 브레이크 음식, 오이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오래 지켜보면 혈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큰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물 음식, 장아찌, 젓갈, 김치 같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나트륨이 몸에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속에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붙잡는 성질이 생깁니다. 물이 많이 붙잡히면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에 물이 가득 찬 풍선이 점점 더 팽팽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평소 식사는 크게 문제 없어 보였지만 국물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은 국을 드셨고 반찬도 짭짤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계속 150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식사 습관을 조금 조절하고 채소를 식사 전에 먼저 드시도록 바꾼 뒤 2달이 지나자 혈압이 135 정도로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건강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 둘째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이가 등장합니다. 오이는 화려한 영양소가 많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데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먹으면 몸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식후 혈당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계속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큰 돌을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결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호수의 가장자리도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먹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서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갑자기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당뇨 관리 상담을 했던 68세 이 어르신은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 식후 졸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 항상 졸음이 쏟아져 낮잠을 자야 했는데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런 식사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식사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씹는 시간도 늘어나고 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3페이지,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식사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심장건강기관에서는 혈압 관리를 위해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식사 방식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식단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올리브유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짠 음식은 최소화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일본의 전통 식사 방식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 전에 식초가 들어간 채소 반찬을 먼저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와 식초를 함께 먹는 스노모노라는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은 식욕을 조절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반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사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약이 아니라 식탁의 브레이크 음식입니다. 두 번째, 오이 한 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짠 반찬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늘리는 식사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이를 활용한 건강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를 절여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장아찌나 피클을 즐겨 드십니다.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이가 가지고 있던 장점보다 나트륨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오이를 매일 먹는데 혈압이 왜 더 올라가죠?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장아찌나 피클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오이를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고 염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밤늦게 오이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1개 정도를 식사 전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물을 마신 뒤 오이를 몇 조각 먹고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점심 식사 전에는 얇게 썬 오이를 천천히 씹어 먹어 보십시오. 저녁에는 샐러드나 반찬 형태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또 오후 간식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과자나 빵을 먹습니다. 이때 오이 스틱을 간식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가 늘어나고 식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만감이 생겨 밥의 양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면 몸의 가벼움이 달라지고 2달 정도 지나면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방식,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의 순서, 그리고 짠맛을 줄이려는 노력 같은 것들입니다. 오이는 그 자체로 기적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수분이 많고 부담이 적으며 어떤 식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식사 전에 먹으면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짠 음식 대신 신선한 오이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1개 정도를 식사 전에 나누어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도 점점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